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제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매크로를 한 단계씩 이동하면서 매크로의 흐름과 각 동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 단계씩 이동하면서 가능한 거고 1번은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액세스의 매크로는 작업을 자동화하고 매크로의 개념이라는 것은 아무튼 자동화 개념이에요. 양식이라든가 보고서 및 컨트롤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다. 매크로 맞는 얘기고, 세 번째, 이미 매크로에 추가한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경우 매크로의 동작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된다. 가능한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인데 4번은 왜 틀렸냐면요. 각 매크로는 하이 매크로를 포함할 수 없다. 있어요. 41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하이 매크로 직접 한번 볼까요? 액세스에서 만들기 매크로 바로 이 부분이죠. 매크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하이 매크로가 있지 않습니까? 하이 매크로를 더블 클릭. 그래서 하이 매크로를 포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41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하이 매크로 포함할 수 있더라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42번 다음 중 아래의 이벤트 프로시저에서 커맨드 1 단추를 클릭했을 때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서브, 엔드 서브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커맨드 1이라는 단추를 뭘 했을 때, 클릭했을 때, 그래서 서브 다음에 커맨드 1 그 다음에 밑줄 클릭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 1 클릭을 보더라도 커맨드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러한 일들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가겠습니다. 두 커맨드 명령어를 실행하라 라는 뜻인데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느냐, 명령어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오픈 폼을 갖다가 오픈시켜라. 그러면은 어떤 폼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바로 폼의 이름은 사원정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원정보 폼이 열리는 방법, 에크 노말로 열려라 그 의미예요. 별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두 커맨드 마찬가지로 go to record, 얘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 레코드로 가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크 u 레코드, 바로 문제의 정답을 알 수 있는 거죠. 새로운 레코드를 액티베이트 활성화시켜라. 결론적으로 레코드로 가는데 새로운 레코드다. 그럼 거기에 입력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1번 사원정보 테이블이 열리고, 테이블이 아니죠. 폼이죠.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사원정보 폼이 열리고 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레코드의 가장 왼쪽,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마지막 레코드의 가장 왼쪽, 첫 번째 마지막 레코드라는 말이 없었어요. NEW 레코드입니다. 뭐예요? 새로운 레코드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사원정보 폼을 열고 오픈폼, 사원정보, 에크 노말, 그 다음에 에크 U REC 레코드, 새 레코드로 입력할 수 있도록 비워진 폼이 표시가 되게끔 하라 이거죠. 그래서 U 레코드 때문에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게끔 4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42번 같은 문제는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다. go to record, 그 다음에 U 레코드, 새 레코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43번 다음 중 데이터의 중복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중복으로 인한 데이터의 불일치 시 일관성을 잃게 된다. 데이터가 중복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중복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불일치가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일관성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고, 중복된 값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는데 보안이 서로 다르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된 값에 대해서는 데이터 보안 유지가 같은 수준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 중복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업데이트 비용이 높아진다. 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제어가 분산된다는 얘기죠. 제어가 분산되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가 쉽다. 이거는 데이터가 분산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데이터의 무결성이라는 거는 데이터에 결점이 없게끔 하겠다라는 건데, 제어가 분산됨으로 인해서 무결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렵다.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44번,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모든 원작 값의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한다. 맞죠? 도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별 그러면 남녀고, 월 그러면 1월서부터 12월, 그걸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원작 값들의 집합, 도메인 맞고요. 두 번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은 RELATION, 릴레이션은 데이터들을 테이블 형태, 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RDB에서 맞는 얘기고, 3번, 속성들로 구성된 튜플이라는 거는 행, 레코드를 뜻하거든요. 순서가 없다. 맞아요.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보기를 가지고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네 번째, 애트리뷰트는 널 값을 가질 수 없다. 가질 수 있어요. 널 값을 가질 수 없는 건 기본 키입니다. 여기서 널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예요. 4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우리 기본 키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키, PK라고 부르죠.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프라이머리 그럼 제1의 중요한, 그래서 기본 키로 번역을 해요. 후보 키 중에서 선정돼서 사용되는 키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이런 것들이 다 후보 키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회사 같은 경우는 사원번호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때 사원번호가 기본 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키는 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중복될 수 없다. 이거 여러분들 구구단 외우듯이 달달달 외워두세요. 기본 키는 널이 될 수 없고 중복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 개체 무결성, 그 개체가 결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기본 키는 널 값이 될 수 없다. 그게 바로 개체 무결성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44번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저희 교재에서 이렇게 표현해 드렸죠. 테이블이라는 거는 릴레이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릴레이션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홍길동, 서울시, 정양고, 남 요렇게 한 행위, 요게 행위 레코드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걸 튜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레코드, 행, 튜플 다 같은 뜻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열이죠. 성명 열. 그래서 필드 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애트리뷰, 속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필드 열, 속성. 속으로 열받아 필드, 필레. 그렇게 뭘 펴요? 피기는요. 여러분들 금연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열받아 필레, 투 행 레.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레코드, 행, 튜플, 그 다음에 필드, 열, 속성 같은 뜻.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테이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의 2차원의 가로, 세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행렬이죠. 행렬 형태의 저장소를 갖다가 의미한다라는 거. 테이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튜플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을 나타내는 말로 레코드와 같다. 속성, 애트리뷰, 열, 필드. 그 다음에 도메인, 아까 있었죠.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의 집합. 그래서 성별의 경우에는 남녀가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 1년, 월, 1월서부터 12월 이렇게 도메인은 이루어진다라는 거. 차수, 디그리,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한 릴레이션에서, 테이블에서
속성의 개수. 속성의 개수니까 속성은 다른 말로 필드 열이죠. 지금 위 예제 같은 경우는 열이 몇 개예요? 4개죠. 성명, 주소, 학교명, 성별. 이렇게 4개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 기수라고 번역을 하는데 얘는 튜플의 개수를 뜻해요. 튜플은 행, 레코드. 그러면 홍길동, 이순신, 김희순, 김삼순. 이렇게 4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개념 및 특징 저희 기본서 교재 잘 해드렸으니까요. 이것도 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개념 파악하셔야 됩니다. 45번 다음 중 보고서에서 원본 데이터로 테이블이나 쿼리를 선택하기 위한 속성을 골라라 라는 거죠. 보고서에서 원본 데이터로 무엇을 사용할지, 그래서 원본 데이터로 테이블이나 쿼리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속성은요, 이건 바로 가겠습니다. 레코드 원본이 정답이에요. 45번의 정답은 레코드 원본이고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보고서에서 데이터 탭에 가게 되면 레코드 원본으로 어떤 거를 쓸지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레코드 원본이에요. 이거는 45번 같은 문제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틀리면은 좀 안 되죠. 45번에 원본으로 무엇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거, 레코드 원본 속성이다라는 거 잘 알고 가시고요. 46번 다음 중 보고서의 그룹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보고서에서도 이제 그룹화 개념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에는 그룹별 요약 정보를 삽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그룹화 기준이 되는 필드는 데이터가 정렬되어 표시된다. 그룹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 거죠. 세 번째,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그룹화 보고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가겠습니다. 그룹화 기준은 한 개의 필드로만 지정할 수 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요,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는 대부분이 뭐뭐로만, 반드시, 오로지 이런 무리수를 띄워요. 그래서 우리 그룹화 기준은 10단계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한 개의 필드로만 뭐 이렇게 되면 틀리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가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필드나 식을 최대 10단계까지 그룹할 수 있다. 그래서 10단계 조심하시고, 그룹화에 대해서 저희 교재에서는요, 이렇게 또 표현해 드렸어요. 그룹화라는 거는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동일한 값을 갖는 레코드들을 묶어서 표시하는 기능이다. 우리 이 그룹 개념은 우리 부분합할 때, 엑셀 부분합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성질의 값들을 묶는 거죠. 보고서에서는 필드나 식을 최대 10단계까지 그룹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룹화된 데이터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되고 표시된다. 우리 보기에도 있었죠? 보기 2번. 그룹화된 레코드들을 다시 내부적으로 다시 그룹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그룹별로 머리글이나 바닥글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보기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46번 같은 문제도 맞으라고 주는 문제니까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47번 다음 중 보고서의 그룹 바닥글 구역에는 카운트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를 입력했을 때 출력되는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47번 같은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요. 카운트 별표 그룹 바닥글이에요. 첫 번째, 널 필드를 포함한 그룹 바닥글이니까 그룹별 레코드 개수,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냐면 그룹 바닥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레코드 개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3번, 4번은 널 필드를 제외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 47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활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머리글 바닥글에는 보고서의 필드나 식을 입력해서 출력할 수 있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그룹 머리글에는 그룹화된 필드 값이 표시가 되는 거고, 함수 sum, average 평균, max min 최대 최소, count, if 이런 그룹 집계, 그죠?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 카운트 별표 함수 같은 경우 그룹 머리글 바닥글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에도 나왔지만 그룹별 레코드의 개수를 결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결과로 보여준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카운트 별표 함수를 어디에 썼느냐, 그룹 머리글 바닥글에 썼느냐, 보고서 바닥글 머리글 바닥글에 썼느냐, 그 차이점. 그래서 그룹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룹별 레코드의 개수고, 문제에서 나왔듯이 그냥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이다 그러면 전체 레코드의 개수. 요거 여러분들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반드시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48번 다음 중 보고서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페이지 머리 글은 인쇄할 때 모든 페이지의 맨 위에 출력이 된다. 왜요? 머리 글이니까. 페이지의 머리 글이니까 맞는 내용이고, 모든 페이지의 특정 내용을 반복하려는 경우에 사용한다라는 거죠. 맞고, 두 번째, 보고서 머리 글은 보고서의 맨 앞에 한번 출력이 된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함수를 이용한 집계 정보를 표시할 수 없다? 요 없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있어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4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48번에 3번 그룹 머리 글은 각 세 레코드 그룹의 맨 앞에 출력된다. 왜냐면 머리 글이니까 맨 앞에 출력이 되고, 그룹 이름이라든가 그룹별 계산 결과 표시할 때 사용한다. 3번도 맞는 보기고요. 네 번째, 본문은 레코드 원본의 모든 행에 대해 한 번씩 출력하되 보고서의 본문을 구성하는 컨트롤이 추가가 된다. 4번도 맞는 얘기. 그러면 보고서 머리글에 집계 정보를 표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표시하는 걸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의 사원 정보 보고서에 사원이 총 4명이죠. 여기에 4명이라고 집계를 하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바로 여기죠. 는 카운트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 방금 전에 배운 집계 함수를 썼어요. 보고서 머리글에다가 보고서 머리글에 집계 함수를 썼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48번에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의 맨 앞에 한번 출력되는데 문제는 집계 함수를 표시할 수 없다. 이래서 틀렸다라는 거죠. 48번 같은 문제도 맞으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49번 평균 성적 테이블에서 테이블명 평균 성적이에요. 테이블에서 평균 필드 값이 90 이상인 학생들을 검색해서 90 이상이니까 이제 평균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하는 거죠. 검색해서 학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반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하고자 한다. 다음 중 아래 SQL문에 각 가로 안에 넣을 예약어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옳은 명령어를 골라라 이거죠. select 학년 반 번호 검색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from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테이블명이 와야 되죠. 아까 테이블명이 평균 성적, 그렇기 때문에 from 평균 성적 이렇게 와야 돼요. 그리고 where라는 거는 뭘 뜻한다? 조건이죠. 조건. 아까 조건이 뭐냐면 평균 필드 값이 90 이상인 학생들 했기 때문에 평균 크거나 같다. 이상 90. 반드시 where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select from where. 이거는 구구단 외우듯이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정렬을 하겠다. 정렬. 정렬하는 명령은 ORDER 주문하다. 순서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by라는 명령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정렬할 때는 오토바이. 제가 이제 오토바이 이렇게 했는데 1번하고 2번은 그룹 바이예요. 그룹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죠. 3번, 4번 오토바이 잘 썼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써야 돼요. 정렬할 때는. 그런데 학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러면 학년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내림차순은 DSC
descending의 약자 DSC가 와야 되는 거고, 요게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ASC ascending의 약자 오름차순 ASC 생략 가능하고요. ASC 이렇게 되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오토바이, 여기가 이제 오토바이가 와야 되는 거고, 학년 DSC 내림차순, 그 다음에 반의 오름차순 ASC. 그러니까 정답은 오토바이 DSC ASC가 된다라는 거죠. SQL 명령어는 다소 반드시 무조건 암기해 줘야 되는 개념이죠. select from where,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from 다음에 테이블 명령 온다, where 다음에 조건이 온다, 정렬할 때 오토바이, 내림차순 DSC, 오름차순 ASC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은 말씀드렸죠. 생략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그룹바이도 그룹에 대한 커릿이 사용하는데, 그룹바이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룹바이에서 조건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having 명령어를 써라 라는 거 됐죠. 그룹에 대한 조건을 기술해 준다. 그래서 그룹바이와 함께 having,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돼요. having, 그룹바이, having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50번 다음 중 요약 데이터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계라든가 평균 등의 집계함수를 계산한 다음에 데이터 시트의 측면과 위쪽에 두 세트의 값으로 그룹화하는 커리 유형은 무엇인가? 50번 같은 경우는 크로스탭에 관한, 크로스탭 커리에 관한 설명 그대로예요.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보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탭 커리라는 거는 테이블이나 커리의 필드별 합계, 개수, 평균 등의 요약을 갖다가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고,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물어보는 커리를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크로스탭 커리 맞으라고 주는 문제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좀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선택 커리라는 거는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를 갖다가 선택 커리하겠다라는 거죠. 통합 커리는 합치는 개념이고, 업데이트 뭐예요? UPDAT 갱신이죠. 그래서 갱신문으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갱신한다,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51번 다음 중 아래 SQL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모처럼 만에 옳은 것을 골라라 나왔네요. 업데이트, 갱신문,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세팅을 하라, 바꿔라 라는 뜻이죠. 주소를 서울로 바꿔라 이런 뜻이고, 업데이트 다음에 학생이라는 거는 테이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ere 다음에는 뭐가 온다? 조건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학번 이꼴 100, 학번이 일빵빵인 경우에, 그 조건에 맞는 경우에 주소를 서울로 세팅시켜라. 결론적으로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뜻이죠. 1번 같은 경우 주소가 서울이고 학번이 100인 레코드를 추가한다. 그래서 틀린 거고 업데이트예요. 2번 같은 경우도 검색한다. 틀렸고, 3번 같은 경우 학생 테이블에서 업데이트 학생 맞죠? 학번이 100인 왜요? 레코드의 주소를 서울로 뭐한다? 갱신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4번은 학생 테이블에서 주소가 서울인 레코드의 학번을 100으로 갱신한다. 이거는 set하고 where가 바뀌었죠. 5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update, set, where 이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명령어입니다. update, 갱신문, update, set, where, update, set, where 다음에 조건이고, update 다음에 테이블, 그 다음에 set 다음에는 갱신할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52번 다음 중 각 데이터 형식에 맞는 커리의 조건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번 숫자 데이터 형식 같은 경우는 20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40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000 이상, 그 다음에 4000 이하가 되는 거죠.
AND 조건을 썼기 때문에 보기 1번은 맞는 경우이고, 두 번째, 날짜 데이터 형식인 경우에는 지금 2019년도 7월 17일인데 중요한 거는요. 이건 XS예요. XS에서는 조건식을 줄 때 날짜인 경우는 앞뒤로 샵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5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샵을 써야 된다라는 거. 문자 데이터 형식인 경우 성북구가 아닌 경우 더블 코테이션 써서 땡땡이 성북구 땡땡이 아니올시다라는 거고, 4번 문자 데이터 형식 경우 인 가로 열고 땡땡이 서울 땡땡이 콤마 땡땡이 부산 땡땡이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5월의 개념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2번. 날짜 같은 경우는 앞뒤로 샵을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조심하시고요. 53번 다음 중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조인이라는 건 결합된 그 의미죠. JOIN. 일치하는 행만 포함해서 보여주는 조인 방법은 무엇인가? 자, 53번의 정답은 바로 가겠습니다. 내부 조인이죠. 정답은 2번이 해당이 되는 거고, 외부 조인은 잠시 후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가겠습니다. 내부 조인. 한쪽 테이블의 열의 값과 다른 한쪽의 테이블의 열의 값이 똑같은 행만 조인하는 거, 결합하는 거, 그게 바로 내부 조인이에요. 조인에 대해서 저희 교재에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렸어요. 가겠습니다. 내부 조인인데 명령어 INNER, inner join,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명령어가 select from, 그 다음에 요걸 외우셔야 돼요. 내부 조인, inner join,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from 다음에 테이블명 1, 그 다음에 inner join 다음에 테이블명 2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on 다음에 테이블명 1점 열 이름 이꼴 같다 라는 거죠. 테이블명 2점 열 이름. 그래서 각 테이블에서 같은 것만, 그죠? 그래서 한쪽 테이블의 열의 값과 다른 한쪽의 테이블의 열의 값이 똑같은 행만 이꼴 표시가 있기 때문에 결합하는 거, 그게 뭐다? 내부 조인이다 라는 거. 아울러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결합이다 라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뭐가? 내부 조인.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조인, 아우터 조인인데요. 이 외부 조인이라는 건 뭐냐면, 조인하는 목적에 따라서 어느 한쪽 테이블만 남겨야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바로 외부 조인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을 남길 거냐 오른쪽을 남길 거냐, 그 개념입니다. 결합 방향에 따라서 왼쪽 외부 조인, 좌외부 조인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오른쪽 외부 조인, 우외부 조인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일단 내부 조인, inner join 이 명령어 좀 알아두시고요. select from, inner join, on 이거 신경 쓰시고, 외부 조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외부, left join이죠. 다 똑같은데 left join 여기만 달라요. 이거는 왼쪽의 테이블에 관해 모든 행을 결과로 남기는 조인이다. 그래서 left join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외부 조인, right 조인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이죠. right 조인 이것만 다른 거고 나머지는 같아요. 그래서 우외부 조인 같은 경우는 오른쪽 테이블에 관해 모든 행을 결과로 남기는 조인, 그게 바로 우외부 조인이에요. 말은 어렵지만 차분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알아두시고 명령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다음 중 SS의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기본 키는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설정할 수 있다. 맞죠? 직접 한번 볼까요? 테이블을 열고 사원 정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디자인 보기, 바로 이 부분이죠. 기본 키 설정,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 기본 키로 설정된 필드에는 널 값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세 번째, 기본 키로 설정된 필드에는 항상 고유한 값이, 유니크한 값이 입력되도록 자동으로 확인된다. 자, 1번, 2번, 3번 다 맞고요. 4번 가겠습니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키 설정을 해제하면 해당 테이블에 설정된 관계도 삭제가 된다. 그럴듯한데요.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기본 키 설정을 해제하려고 그러면
관계가 삭제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관계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키 설정 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4번 같은 작업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어떤 메시지가 뜨냐면 바로 이거예요. 기본 키를 바꿀 수 없다. 그리고 기본 키를 바꾸거나 제거하려면 먼저 관계 창에서 관계를 삭제하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떠요. 이렇기 때문에 54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55번 다음 중 일련 번호 데이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레코드 추가 시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가 된다. 일련 번호 기능이죠. 맞습니다. 두 번째, 해당 데이터 필드에 값이 입력되면 일련 번호는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문제를 가지고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삭제된 일련 번호는 다시 부여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중요한 거, 네 번째, 일련 번호 형식의 필드 크기는 변경할 수 없다. 가능해요. 변경할 수 없다가 틀렸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필드 크기에 정수롱, 그 다음에 복제 아이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롱 같은 경우는 4바이트고 복제 아이디 같은 경우는 16바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죠. 55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56번 다음 중 폼 작성 시 사용하는 컨트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레이블 컨트롤은 제목이나 캡션 등의 설명 텍스트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1번 맞는 얘기고, 2번 텍스트 상자는 바운드 컨트롤로 사용할 수 있으나 언바운드 컨트롤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텍스트 상자 바로 이 부분이죠. 텍스트 상자는 바운드, 언바운드, 그 다음에 계산 컨트롤로 사용할 수 있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세 번째, 목록 상자 컨트롤은 여러 개의 데이터 행으로 구성이 되고 대개 몇 개의 행을 항상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는 크기로 지정된다. 목록 상자 맞고, 네 번째에 있는 콤보 상자 컨트롤, 선택 항목 목록을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나타내는 거고,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기 전에 목록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56번의 텍스트 상자는 바운드, 언바운드, 계산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중 학생 테이블에 S 밑줄 넘버라는 필드 레이블이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는 학번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표시하고자 할 때 설정해야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테이블에서는 S 언더 넘버인데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는 학번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 설정하는 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정답은 캡션이에요. 캡션. 57번의 정답 바로 가겠습니다. 캡션. 캡션의 사전적인 의미 이것도 좀 잘 알고 가시고요. 제목, 자막, 표제, 타이틀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나타내고자 할 때는 캡션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필드 이름이 4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번으로 되어 있는데 4번이 뭐예요? 사원 번호예요. 그렇게 나타내고자 할 때 바로 캡션 부분에다가 사원 번호라고 입력을 해주면 4번 대신 사원 번호라고 데이터 시트 상태에서 사원 번호라고 뜨는 거예요. 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캡션이고요. 57번 같은 문제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58번 다음 중 폼에서 탭을 눌렀을 때 특정 컨트롤의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아주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요. 1번 탭 인덱스 속성을 0으로 설정한다 아니고 탭 정지 속성을 예로 한다라는 것은 정지가 되는 거죠. 인덱스 속성 마이너스 예도 아니고 정답은 포커스가 오지 않도록 하는 거. 정지 속성을 뭘로 해야 돼요? 아니오죠. 아니오.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니오라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엑세스에서는 아니요로 떠요.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가겠습니다.
탭 정지 속성의 기본값은 예이고 아니오를 설정하게 되면 탭을 눌렀을 때 커서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아울러 레이블 컨트롤, 이미지 컨트롤은 탭 순서에서 제외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말장난 잘 치니까 조심하시고요. 레이블, 이미지, 탭 순서에서 제외된다. 바로 여기죠. 탭 정지 속성 예, 아니요 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59번 다음 중 폼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해서 폼을 닫는 매크로 함수를 실행하는 명령 단추 삽입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컨트롤 마법사를 이용해서 폼을 닫는 매크로 함수 명령 단추 삽입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폼에서 연결된 테이블에 레코드를 삭제한 경우 영구적인 작업입으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바로 이 부분 제가 이렇게 해드렸죠. 한 개 레코드를 삭제하려고 할 때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 레코드가 영구히 삭제된다. 삭제한 내용 되돌릴 수 없다. 삭제하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맞는다라는 거고, 2번 보기는. 3번 폼의 컨트롤을 삽입하게 되면 탭 순서가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자동 지정된다. 폼의 컨트롤을 삽입한 순서에 따라서, 작성된 순서에 따라서 탭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은 자동 순서를 눌렀을 때다라는 거죠. 59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고, 4번 폼 디자인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컨트롤의 크기, 간격 일정하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60번 다음 중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모든 폼은 기본적으로 테이블이나 쿼리와 연결되어 표시되는 바운드 폼이다. 모든 폼이 기본적으로 다 바운드 폼은 아니죠. 초기화면, 검색하면 이런 것들은 언바운드 폼이거든요.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2번 폼 내에서 단추를 눌렀을 때 매크로와 모듈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폼 내에서 단추를 이용하는 거 맞고, 3번 1대다 관계에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는 폼 안에 하이폼 작성할 수 있다. 1대다 관계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요. 4번 폼과 컨트롤의 속성은 디자인 보기 형식에서 속성이기 때문에 속성 시트를 이용해서 설정한다. 4번도 맞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60번에 모든 폼이 기본적으로 다 바운드 폼은 아니다. 언바운드 폼도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6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일반 60번까지 문제풀이 강의 해설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아울러 해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저희 교재, 기본서 교재를 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